여기 청순한 외모에 네모난 뿔테 안경을 쓴 한 여성이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인 타키코는 둘째 언니에게 전화해 네 자매 모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전하고 둘째 언니 마키코의 집에서 모이기로 결정한 뒤 첫째 언니 츠나코와 막내 사키코에게도 전화하죠. 때는 1979년, 개인 전화가 없던 시절, 타키코는 자매들의 직장에 전화를 걸 만큼 지금 상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리는데요. 타키코의 마음이 급박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이른이 다 되신 아버지께서 바람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嫌じゃないですか。嫌に決まってるじゃない。でもほっとくわけにはいかないのよ。 무언가 수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타키코는 개인 탐정에게 의뢰해 아버지의 두 집 생활을 낱낱이 알아냈는데 全然使ってないのよ。なんかこういうやつとかお父さんこういうやつとか。面倒見てる人いるのよ。調べたの。お金出して。更新料？専属池の友達んとこ遊びに行ったの。3人で遊園地かどっか出かけた帰りだったみたい。3人って人違いじゃないの？子供は男の子で小学校2年生。10年もお母さん騙して。 반면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는 츠나코, 마키코, 사키코는 やだもう見たくない。お姉さん。マキコ。 묘하게 말을 돌리며 사진을 못 본 척 넘어가려 하고 심지어 笑い事じゃないわよ。あんたたちなんともないの。食べ物のせいかしら。肌の色艶もいいしね。さきこ。せや滝姉ちゃん、やり方が陰険じゃない。どうして直に言わないの？ほら聞きにくいわ洗いって言うもんですか。あんたお母さんがかわいそうじゃないの。お母さんにも責任あるんじゃない？うちのことはちゃんとやるけど、気真面目すぎてセックスアピールがないから。言い過ぎよあんた。 엄마를 두고 10년 동안 거짓 생활을 한 아빠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하죠. 자매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대책 없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타키코는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을 엄마 생각에 괴로워 몸부림치는데 실은 그러했습니다. 자매들도 이제 아이가 아닌 만큼 자기 생활이 있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던 중 사건과 조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아버지의 바람을 재해석한 것이죠. 아버지의 바람은 과연 어떤 형태로 끝이 날까요? 자매들은 자신에게 놓인 상황을 부모님들보다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작품은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연출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최신작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 처자들만 모았지? 라는 생각에 신기해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 처자들만 모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놀랐네요. 그야 물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이니 이런 쟁쟁한 배우들이 모인 것이겠지만요. 여자 배우들이 워낙 쟁쟁한 데다 이야기 또한 여자 중심이라 남자 배우들이 가려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작품에 출연한 남자 배우들 또한 현지에서는 인지도는 물론 뛰어난 연기력으로 호평받는 배우들입니다. 이런 배우들이 한데 모였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심지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이니 안 볼 이유가 없겠죠? 아수라처럼의 배경은 1979년입니다. 왜 굳이 70년대를 배경으로 뒀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원작이 1979년 드라마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원작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줄거리를 읽어보면 2025년작이 이야기를 바꾼 부분은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캐릭터 설정이나 캐릭터의 행보 등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1970년대나 2020년대나 큰 차이가 없는지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 느껴지는 부분도 없었고요. 오히려 일본의 1970년대를 정교하게 살린 이미지 덕분에 당시를 엿보는 느낌이 들어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1970년대가 배경이라 느끼는 크나큰 거리감이 있다면 아마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의 스포이기도 한데요. 내 자매의 걱정과 달리 실은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바람을 알고 계세요. 남편의 옷을 정리하던 중 두 집 살림하는 집 아이의 장난감을 발견. 소리를 지르며 장난감을 던지시죠. 이 장면은 정말이지 봐도 일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여자라면 모름지기 남편의 바람은 모른 척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때문에 아끼는 둘째 딸이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고 상담하자 でもね、私黙ってるの。そうだよ。女はね、言ったら負け。 자신의 신념을 딸에게 전하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요즘 시대와는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요즘은 예전보단 남편이 바람나면 그래도 헤어지는 부부가 많은 것 같아서요. 첫 번째로 아무래도 바람은 고칠 수 있는 버릇이 아니라는 인식이 예전보다 널리 퍼졌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자가 벌이가 좋다면 굳이 싫은 사람과 매일 마주보고 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드라마로는 오오마메다 토아코와 3명의 전남편이 있는데요. 조만간 요 드라마도 리뷰해 볼게요. 그리고 女はさ、男の浮気を泥棒と同じに考えてるな。 남자의 바람에 대해 비교적 너그럽던 시대의 이야기라 그런지 어머니뿐만이 아닌 등장인물들 거의 모두의 사고방식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여럿 보이더라고요. 작품 속 캐릭터들은 여자가 남자와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자의 바람을 기본값으로 여깁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お父さんも男なんだ。 아빠도 남자였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상기할 따름이죠. 그런 폭풍의 70년대 배경에도 홀로 다르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으니 다름 아닌 타키코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즐기던 타키코는 じゃあ何ひび割れてたのかしら。戦後物のない時でしょ。需要になるものはお父さんと子供たち。自分はお雑炊しか食べなかったもん。懐かしい。私たまんないな。 1970년대의 여성임에도 불구 당시 여성에게 가해지던 부당함을 일찍이 깨달았고 어머니의 아픔을 깊이 헤아렸습니다. 사키코처럼 엄마가 성적 매력이 없으니 아빠가 다른 곳을 본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요. 綺麗な人はこっちはダメでしょ。大体そうよね。うちの咲子とか。違う人もいるけど。 그렇듯 다른 이들보다 삶을 넓고 깊이 있게 또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 덕분일까요? 타키코는 다른 세 자매들과 달리 상당히 순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 츠나코가 불륜에 빠져 허우적댈 때에도 둘째 마키코가 남편의 불륜에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자괴감을 느낄 때에도 넷째 사키코가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기다 이후 크나큰 위험에 처할 때에도 타키코는 자신의 인생을 차근차근 현명하게 개척해 나가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원작 각본가 무코타 쿠니코가 하고 싶었던 말, 전하고 싶었던 방향성은 타키코가 아닐까 짐작해보기도 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작품의 첫 장면을 타키코로 장식한 것 또한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そうしてるとお母さんそっくりだな。やだ。着物のせいでしょ。これほら。片見分けのだし。そっくり。 성격도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른 4명의 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니 흐름이 대단히 빠르고 쉴 틈이 없더라고요. 덕분에 지루한 부분 없이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연출에 놀라며 감상했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음악도, 연출도 정성이 가득 들어있어 영상을 보는 내내 어쩐지 잘 만들어진 비단 옷을 감상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최근 제가 여러 작품을 리뷰했는데요. 제게는 이 작품이 그중 연출 부문에서는 최고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테팡이었습니다.